Think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애덤 스미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들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오직 자기 자신 아니면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아울러서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모든 사람이 이타적 내지는 자기희생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경제체제를 운영했기 때문이다. 지속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 즉 사람들이 항상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이기심은 대부분의 인간이 지닌 가장 강력한 본성 중의 하나이지만 유일한 본성도 아니고 많은 경우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동기도 아니다. 세상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이기심 가득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이 지금처럼 돌아가는 이유는 인간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믿듯이 전적으로 이기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제제도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은 하되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제도일 것이다. 결국 최악의 행동을 기대하면 최악의 행동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한 얘기에서 잘 나타나듯이 자유시장 경제학은 모든 경제 주체가 이기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탐욕, 이기심과 같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사회에 이롭고 생산적으로 바꾸는 것이 시장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장은 이기적인 행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엄격하게 통제할 힘은 지니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경쟁 상점이 있으면 상인은 바가지를 씌우지 못할 것이고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노동자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장 원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은 사리사욕을 챙기기 시작하면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으므로 이들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탈규제와 민영화는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들이 일반 대중을 희생해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으로도 합리적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공공관리학파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스쿨에서는 정부의 운영 자체까지 시장의 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기심만이 유일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이기심이 가장 중요한 동기일지는 모르지만 유일한 동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정직, 자존심, 이타심, 사랑, 연민, 신앙심, 의무감, 의리, 충성심, 공중도덕, 애국심 등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좋은 경영자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시각의 로봇이 아님을 압니다. 사람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경영의 비밀은 직원 개개인의 좋은 면을 최대한 살리고 나쁜 면을 바꿔나가는 데 있다는 것도 압니다. 고용인들이 평상시에 이기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동기는 일에 대한 애정,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동료들과의 결속력, 경영진에 대한 신뢰, 애사심 등 다양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면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의 행동 동기에 내재된 복잡한 특성을 깨닫지 못한 대량 생산 시대 초기의 자본가들은 작업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여지를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는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하면 일을 게으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존엄성을 빼앗긴 노동자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일을 했고 심지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930년대 기업과 노동자,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인간 행동 동기의 복잡성을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좋은 면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관리 기법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경영 기법을 완성시킨 것은 도요타 방식이라고도 알려진 일본식 생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각 개인을 도덕적 주체로 신뢰함으로써 개인이 선의와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북돋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한 일본 기업들이 이루어낸 생산성과 품질은 가히 전설적인 것이어서 이를 모방하는 타국 기업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고용인들에게서 최악의 행동을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서 최선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세상이 도덕적 행위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착시현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에 반응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논리에는 맞는 구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보상과 제재 장치가 있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끝까지 밀고 가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보상과 제재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은 대부분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기적인 개인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라는 장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 보상이나 제재를 하려면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기적인 존재라면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고 결국 아무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보상이나 제재를 하려 들지 않게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도덕적 행위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보이지 않는 보상과 제재 장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이기적이고 무도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덕성은 착시현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없다. 오직 남자 여자라는 개인 그리고 가족 단위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대처 여사의 주장과는 달리 인간은 사회라는 울타리 없이 고립된 이기적 존재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도덕적 규범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 안에서 태어나 그 규범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행동 동기 중 하나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늘 자기 이익만을 쫓는다면 상거래의 속임수가 만연하고 생산 라인이 너무 느려지는 등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전제를 기반으로 경제 구조를 설계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 주체로 신뢰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감시, 판단, 제재하는 데 엄청난 자원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결국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